사과 하나와 바나나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골라보세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삶의 유일한 작가라는 믿음이죠.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죠. 하지만 이 자유의지란 게 사실은 환상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그저 특정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원자의 집합체일 뿐이라면요. 예를 들어 영상 초반에 당신이 바나나를 골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다면 이번에는 사과를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당신은 다시 바나나를 고를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당신이 선택하기 0.3초 전에 이미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100%의 정확도로 말이죠. 1980년대 생리학자 벤자민 리벳은 뇌파를 통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하기 0.3초 전에 이미 뇌가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도 뇌는 행동을 취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무엇을 할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사과를 고르기 전에도 바나나를 고르기 전에도 그 결정은 이미 당신의 뇌가 먼저 내렸다는 것이죠. 의식이란 그 결정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이미 내려진 후 뒤늦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막 결정을 내린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인식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어쩌면 심장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심장이 뛰기로 결정할 때마다 이제 뛰어야겠다고 묻지 않듯이 뇌도 지금 이걸 해야 하나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결정하고 실행할 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경험은 착각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정을 인식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요. 아이 하나가 제대로 자라려면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 부모, 양육 방식, 사회적 배경,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사결정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강력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이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능 같은 특성도 유전될 수 있다. 지능은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누구나 노력할 수는 있지만 지능의 기본적인 틀은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한다고 해도 특정한 지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같은 카드를 들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완전히 공평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지라는 개념, 즉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는 믿음은 어쩌면 애초에 공평하지 않은 게임판 위에서 만들어진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개념을 조금만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믿음은 놀랄 만큼 쉽게 흔들립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믿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둘 다 물리 법칙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알코올이나 항정신병 약물 같은 것들이 왜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심지어 뇌종양 하나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메니코 마티엘로라는 인물은 30년 넘게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신뢰받던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그는 소아성애적 행동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죠. 더 놀라운 건 그 변화의 원인이 그의 뇌 아래쪽에 자란 4인치짜리 종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양이 뇌를 압박하면서 그의 판단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뇌의 물리적 구조나 화학적 변화만으로도 사람의 신념, 선택, 성격, 심지어 도덕성까지 모두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실제로 최근 일부 변호사들은 피고인의 뇌 MRI 스캔 결과를 근거로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뇌의 기능 장애나 종양이 범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이언 덕원이라는 남성은 끔찍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MRI 검사에서 정신기능 장애가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일리노이주는 사형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런 논의 속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무의식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리는 건 맞아. 하지만 우리는 그 무의식을 형성할 자유는 있지 않아. 처음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책을 읽고 배운 지식이 무의식에 남아 어떤 선택의 순간에 떠오를 수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이 생각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무의식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조차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요. 결국 무의식을 바꾸려는 의식적인 노력조차도 무의식이 만들어낸 행동이라는 역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유의지를 전제로 설계된 법, 형벌, 교육, 종교,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운명론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운명론은 이렇게 말하죠.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건 운명이야. 결국 애써도 결과는 바뀌지 않아. 이 믿음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조차 포기하게 만듭니다. 관계에 무심해지고 삶의 성취감도 점점 사라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운명론이 아닌 결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결정론이란 모든 사건이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는 철학입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이전에 수많은 조건이 쌓인 결과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감옥에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뇌 손상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섬뜩하죠? 하지만 자유의지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들이 단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환경과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의 산물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정론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시선을 제공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도 온전히 나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환경, 과거 경험, 타인의 도움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이 생깁니다.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 이런 마음은 자격지심이 아닌 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다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혼란스럽거나 불안을 느낀다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이 주제를 연구해온 과학자들조차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큰 혼란을 겪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철학, 바로 자유의지라는 기반을 뒤흔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칭찬받아야 하고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만약 그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라면 누군가의 선행조차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유의지는 없다는 메시지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 굳이 칭찬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처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핵심적인 동기입니다. 만약 사회에서 이 동기들을 없애버린다면 선한 행동은 줄어들고 해로운 행동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를 마주합니다. 진실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지만 그 환상을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롭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환상주의입니다. 자유의지는 환상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 환상을 믿으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선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래야만 당신의 삶을 바꿀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